111쪽의 적응대상 행위 봅시다. 이거죠. 건축 대수원 용도 변경. 지겨운 건축이지 진짜. 너무 지겹지. 그냥 봅시다 이제 건축은. 신축. 막 신물이 날 정도잖아 지금 이거. 시도에서? 아니라고? 아이고. 저한테 너무하시는구만. 이거 아니래. 이게 신선하다 그러면 진짜. 자, 새로 짓는 게 신축이죠? 그냥 보겠습니다. 건축에 없는 대지를 전제잖아. 건축에 없는 대지에. 이것도 없는 대지 속에는 괄호 속에 기존 건축이 철거나 멸실돼서 없어진 경우를 포함하고요. 단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그래서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신축이 된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철거, 멸실을 포함하되 개축, 재축은 제외. 그러다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신축이고요. 이번에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것도 신축입니다. 부속 건축물은 독자적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주된 건축물 기준으로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속 건축물은 부속 용도의 건축물, 마치 종물처럼 주된 건축물과 같은 대지에 있대 분리되어 있으면서 용도가 부속 용도죠. 그래서 독자적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부속 건축물만 있다는 얘기는 주된 건축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주된 건축물이 없는 땅에 새로 들어서니까 신축이라는 거죠. 만약에 주된 건축이 있는 상태에서 부속 건축물을 짓는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면 증축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아래 증축 보세요. 기존 건축이 있는 대지에서 있는 상태에서 아무거나 늘어나면 돼. 있는 상태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이 됐든 층수가 됐든 또는 높이가 됐든 어느 것 하나만 늘어나면 다 증축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축과 재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개축과 재축은 기존 건축물이 없어진 원인에 따라 고칠 개자, 사람이 철거하는 것과 관련돼 있고, 다시 재자는 멸실과 관련돼 있죠. 멸실은 자연재해로 멸실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개축이라면 기존 건축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의 종조가 같은 규모에서 다시 짓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철거하고 나서 종전 규모 내에서 다시 짓는 거, 이것이 개축입니다. 그런데 여기 철거라는 개념 속에는 당연히 전부 철거하는 게 철거인데 일부만 철거해도 철거로 보는 경우까지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 멸실 같은 건 원래 전부 멸실만 얘기하지. 철거는 철거만 이제 그 일부 철거까지 있는데, 요 일부 철거 개념을 보기 위해서는 주요 구조부 개념부터 아셔야 되죠? 우리 주요 구조부 할 때 이렇게 했던 거, 중요한 구조부, 주요 구조부가 있다 이제 대선할 때 주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안에 다 있다 이렇게 했던 거, 주요 구조부. 뭐가 있어요? 주요 구조부라면? 지붕? 일단 하나하나 해보면 건축의 3요소랑 관련된 것부터 먼저 있잖아. 지붕, 틀. 전체 지붕이 아니죠? 지붕 틀만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 다음에 내력, 이 말이 붙어요. 내력벽. 견딜래자, 심력자, 건축의 무게를 지탱해내는, 건축 하중을 버텨내는 그런 벽 정도가 되어야 함부로 손뜻을 안 될 주요 구조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둥은 당연히 있고, 3요소 관련된 거 돼 있고, 어디나 바닥 없는 곳이 어디 있어? 바닥 없는 곳이. 바닥도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이 바닥을 수평적으로 무너지니까 받치는 게 뭐예요? 보, 대들보처럼 보. 바닥을 수평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받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주계단. 계단 중에서는 주계단. 계단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주계단. 빠지는 것도 아시죠? 그죠? 아닌 거. 기둥 중에서는 뭐 작은 기둥, 사익기둥, 사익기둥. 바닥? 최하층 바닥 이런 거 빠지잖아. 땅과 맞닿아 있는 최하층 바닥은 뭐 위험하지 않다. 그런 게 있어도 땅과 맞닿아 있으니까 최하층 바닥 빠지고, 작은 보 빠지고, 주계단이지 5개 계단 이런 거 빠지죠, 그죠? 차양 이런 거 당연히 빠지고 주요 개념이에요.
이 주요구조 개념 자체는 5번 다음에 제가 적어놨어요. 동그라미 5번 다음에 적어놨는데 그대로 적어놨는데 자 지금 일부 철거하잖아. 지금 일부 철거에서는 이미 다 봤어요. 이미 다 본 거 뭐 다시 넘겨서 뭐 거기 있다는 거야. 안 적어도 된다. 자 우리 일부 철거할 때는 이 주요구조 중에서 보다 중요한 건 4가지를 꼽고 4가지 중에서 3곳 이상이 철거될 때를 얘기한다. 자 4개를 먼저 꼽으면 뭐가 중요해요? 3요소랑 관련된 건 당연히 집어넣고 하나만 더 찾으면 돼. 3요소가 아닌 것 중에서 보가 철거가 됐다. 이게 받치고 있는 요거 바닥 무너질 겁니다. 바닥에 무너지면 여기 걸쳐있는 주계단 다 무너지겠네. 네. 이 4가지 중에 3곳 이상이 철거될 때 이 정도 되어야 이거를 일부 철거로 본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안 되면 철거가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를 철거한다는 게 엄청난 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항상 상상해보자면 상상 한번 해볼까요? 또 그냥 갈까요? 또 해봤던 거라. 네? 여러분들 건물이 있는데 뭐를 철거할까 지금? 지붕틀? 그럼 이제 오늘 비 오고 나서 깨끗한 하늘이 쫙 보일 겁니다. 이제 쫙 철거하면. 그 다음에 이거? 이걸 원했어요. 그럼 이것이 양쪽에 사방에 벽, 내려벽 다 철거했어. 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싹 이 옆에도 다 보이네. 다 시원하게. 자, 하나까지 더 철거해야지. 뭘 철거할까요? 이거를 상식적으로 건물 남아있다고 봐요? 안 돼?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건 철거라고, 철거. 만약에 이 정도가 안 되고 2개만 철거하고 말았다. 하나만 철거했다. 철거가 아니에요. 그럼 철거가 아니면 뭐가 돼요? 기정어술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 혹시 그 상태에서 뭐가 늘어났다면 증축이 되는 거라고. 이 정도가 돼야 철거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여기서도 지붕틀 속에서 한옥의 석가래만큼은 항상 한옥에서만 원래 석가래는 지붕틀 속에 들어갑니다만 한옥 설치 장려를 위해서 석가래 마음대로 뜯어 고치라고 여기서 제외주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것만 그렇고 4가지 중에 3곳 이상 철거되는 거. 그리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짓는 거. 그래서 뭐 5층짜리 건물인데 이거를 철거하고 3층짜리를 지었다면 5층 범위 내에서 지었으니까 개축. 5층짜리를 철거하고 7층으로 졌다 그러면 신축 이렇게 나가는 거지.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축이 되니까. 재축 보세요. 이제 재축. 건축이 천재지변기타 제에서 멸실을 전제로 해서 멸실된 상태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 넘어서면 신축이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 요건이 뭐냐? 하나번 요건. 가번은 연면적학기는 종조규모 이하이면서 제일 중요한 연면적이 종조규모를 넘어서는 건 절대 재축이 될 수 없어요. 연면적은 종조규모 이하는 고정이고 이건 고정 요건이고 그 다음에 나번 요건도 갖춰야 되는데 나번 요건은 동해수 그 대지에 있는 동해수 층의 수 및 높이가 동수 충수 높이가 모두 종조규모 이하이든지 당연히 그럼 재축이고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둘도 아니 어느 것 하나만 종전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충수 높이가 법령 등에 모두 적합한 걸 전제로 해서 당연히 법을 위반하는 것이면 법에 적합하지 않으면 위반 건축이 되니까 그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 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종조규모를 어느 것 하나만 초과하더라도 연면적 초과는 안 됩니다. 절대. 연면적은 종조규모 이하면서 동수나 층수 중에 높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법령 범위에서 종조규모를 살짝 하나만 초과하더라도 거기까진 재축으로 보겠다. 이걸 넘었을 때만 신축이 되는 겁니다. 이전. 여러분 이전이 되려면 2가지 요소를 꼭 갖춰야 되죠. 건축물을 그 주요 것들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이 2가지 해체하면 안 돼요.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대로 옮긴다 그랬어요. 그대로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그리고 같은 대지에서 만약에 인접한 옆에 있는 땅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이건 이전이 될 수가 없다고. 옆에 있는 인접대지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인접대지 건물이 없는 대지로 옮겨간다 신축, 있는 상태에서 옮겨가면 증축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전은 아니지. 그래서 같은 대지에서 주거지를 해체하지 않고 2가지 요소 중에
다 갖춰야 돼요. 위치만 다른 위치로 바뀌는 걸 이전이라고 합니다. 주요구조 개념 고참부에 돼 있고. 응? 대수선. 자, 우리 대수선이라 하면 건축의 주요 구조에 대한 수선 변경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건 어렵긴 할 때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어렵게 낼 때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래 것들이 다 대수선의 개념인데 이 대수선에도 속하면서 동시에 증축, 개축, 재축에도 동시에 해당된다면 증축, 개축, 재축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대수선은 증축, 개축, 재축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쓰는 개념이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또 항상 여기서 하다 보면 자꾸 여기서 그냥 실수를 가끔 하는데 왜 그렇게 실수를 하는지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번 틀리고 나서 다시 물어보면 또 다시 맞추는데 꼭 다시 지나고 나서 다시 물어보면 또 한 번은 틀리고서 꼭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이번에는 이제 전혀 틀림없이 갈 수 있도록. 자 여기 보세요. 대수선 개념은 크게 고치는 대수선은 주로 주요구조부를 아닌 것도 있지만 주요구조부 등을 네 가지 개념 중에 하나로 구성하잖아요. 주요구조부를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아니면은 수선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네 가지 개념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은 대선이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구조에 관련된 것 중에서도 수선 변경 앞에 30 면적 따지는 것은 30제곱미터 이상, 개수 따지는 것은 3개 이상 이 정도가 되는 수선 변경이래야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증설해체 자체는 요거보다 세다는 거예요. 요거보다 없던 걸 새로 만들거나 있던 걸 새로 없애는 것이니까 이거는 있는 상태에서 수선할 뿐이고 있는 상태에서 변경할 뿐이니까 요거 자체가 요거보다 세서 여기는 어떤 말도 안 붙어 있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거 자체가 대선이 들어가요. 근데 요거는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고 숫자 없는 것도 있죠. 숫자 없는 것이라면 아예 모든 수선 변경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규모에 상관없이. 여기 있는 것은 이 정도 규모만 돼야 요거부터 구별하셔야 되는데 30 이상, 3개 이상 붙는 것은 주요구조부 등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뭐만이에요. 뭐만. 요건 제가 두 문자로 해드렸잖아요. 예? (3이라는) 숫자랑 관련된 거 요거밖에 없다. 네? 남은 거 내기하는 거 보는 게 물론 재밌지만 내기하는 사람도 얘기하는 거잖아. 왜 보냐? 보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 내기 보지 마삼 하고 권하고 있잖아요. 내기 보지 마삼. 요것만 내력벽, 외벽의 마감재료, 이건 면적. 특히 이거는 주요구조부 아니잖아. 외벽의 마감재료는. 옛날엔 그래서 대선 아니었어요. 대선에 해당되면 허가신고라는 통지를 받거든요. 원칙이 허가, 가변교 신고. 근데 외벽의 마감재료가 이 마감재료가 이제 불연재료, 불에 안 타는 그런 불연재료 등을 화재에 대비해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옛날 아닐 때 이걸 쓰다가 막 자꾸 없애버리고 막 하니까 불났을 때 그냥 대용화재로 번졌잖아. 이게 그대로 마감재료고 불연재료 등으로 쓴 거 있을 때는 불이 옮겨붙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들어온 건데 어쨌든 이 둘은 면적 따지는 것이라 30 이상. 기둥보호 지붕틀은 3개 이상은 돼야 된다. 수선병이 앞에 붙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물어볼까 아니면 요거 없는 것까지 다 하고 물어보면 또 헷갈릴까 괜히 요거? 이 상태에서 물어볼까요? 요 차이. 외벽의 마감재료를 10제곱미터 해체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대수선입니까? 아닙니까? 대수선이다. 해체니까. 저 선도하면서 잘했네. 여기서부터 헷갈리더라고. 막 그냥 여기 첫 질문부터 막 헷갈려. 지금 이제 안 헷갈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3이나 숫자 나오는 거 요것만 신경 쓰지 말고 항상 뭐를 묻는지를 보셔야 돼. 이거 증설해처럼 숫자랑 상관없다니까. 요거부터 파악하고 여기에 해당될 때 이제 이게 적용되는 거지. 이게 잘했어요. 그럼 바로 난이도를 좀 더 높여서 기둥을
기둥을 2개 변경했습니다. 2개 변경이 대수선이 아니에요. 아니다. 3개가 아니라서 변경이니까. 자, 그럼 기둥을 1개 증설하여 건축 면적이 늘어났어요. 건축 면적이 늘어났어요. 자, 이거 대수선입니까? 아닙니까? 대수선? 네. 1개 증설이지. 근데 뒷말이 있네. 아까랑 달리. 건축 면적이 늘어났다는 뒷말이 있네. 그거 왜 붙었을까요? 왜 붙었을까? 대수선이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야지. 난이도 올린 거잖아. 기둥을 1개 증설이니까 대수선이죠? 근데 요렇게만 끝나면 대수선이라니까? 근데 제가 다른 말을 붙였잖아 그냥. 요렇게 해서 건축 면적이 늘어났다 그랬잖아. 그럼 건축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축이 있는 상태에서 철거 멸실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뭐 하나 늘어나면 증축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대수선에도 되고 증축도 동시에 해당.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증축이라고 그랬잖아 그때는. 여기 대수선은 증축, 개축, 개축이 아닌 걸 전제로 한다 그랬잖아요. 잘했어. 아주 난이도 올렸을 때만 살짝 틀렸을 뿐이네. 다른 데는 막 기본부터 틀리니까. 그 얘기. 자, 그래서 증축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는 이제 난이도 높여 부를 때 하는 겁니다. 높여 부를 때. 자, 기역, 니은, 디귿, 이응. 요것이 내기, 보지, 마. 3이랑 관련된 거라는 거지. 근데 수선명이 앞에 붙어 있어요. 내력벽, 기역번과 이응번 구조가 같습니다. 기역번, 내력벽이든 이응번에 외벽의 마감 재료든 외벽의 마감 재료가 괄호 속에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화재를 막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를 쓴 것을 얘기합니다. 하여튼 요거를 똑같은 구조로서 증설해체할 때는 규모에 상관없이 아무리 작은 증설해체도 대수선이지만 수선미할 때가 적어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미할 때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둥보 지붕틀 1개만 돼도 증설해체할 때는 수선미할 때가 3개 이상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숫자 없어요. 숫자 없는 거 3가지가 존재합니다. 숫자 없다는 얘기는 증설해체 수선미경 그대로 다 나와 있으니까 모든 작은 수선미경까지도 다 대수선에 해당되니까 통째로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방화벽 4번 방화벽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벽 보통 바닥도 아니고 방화 구획을 위한 화재를 막기 위한 구획을 위한 바닥벽 화재를 막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증설 해체 수선 병력까지도 다 대수선으로 통제받습니다. 주계단이 됐든 요거보다 더 험한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 같은 것들 역시 모든 수선면까지 숫자에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시읍번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가구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치나 수선면경하는 걸 얘기합니다. 경계벽. 이 경계벽은 다가구에서 가구 간의 경계가 되는 경계벽이 됐든 아니면 다세대에서 세대 간 경계벽이 있든 이 가구 세대 간의 경계벽을 얘기하는 것이지 보통의 내력벽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따로 경계벽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숫자 상관없어요. 이거. 그리고 여기서는 주의하실 게 다가구나 다세대를 전제로 하지 요거보다 더 큰 주택이 아파트 연립이 있는데 아파트 연립은 아예 아니에요. 경계벽 손대는 거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면은 원칙이 허가, 가벼운 것이 신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파트 연립은 아예 경계벽만큼은 위험해서 손대지 말아라, 손대지 않아라. 아예 없다 보시면 돼요. 여기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없어요. 못해. 아파트 연립은 제외. 자, 이렇게 대수선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용도 변경 또 좀 한참 해야 되는 또 용도 변경이 나오고 있네. 이번에 그 동청에 가서 보니까 또 잠깐 내가 살짝 좀 그랬던 게 분명히 원주에서 주택관리사무소에 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주택관리사무소에 그저 사무소장으로 분명히 관리소장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관리소장? 예. 근데 그 전에 만났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진짜 부녀회장들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부녀회장 때문에 다른 관리 일이 힘든 게 아니고 부녀회장이 아주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 이거예요.
와서 놀다가 뭐 어디서 저 전화 와갖고서 좀 노래방이라는데 안 오고 그러면 바로 다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져야 되고 꼼짝 못한다 그냥. 부녀의 입김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파트 사시는 좀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선량한 부녀들이에요? 부녀들이 제일 그렇대. 그리고 뭐 할 때도 뭐 아주 그 사사건건 얘기하고 그래서 그 관리보다 아주 그 부녀회장 그 맞히는 게 그게 아주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그러더니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거 다 그만뒀더라고. 그만두고 김밥집을 한다랬더라. 김밥집. 그게 마음 편하대. 그거 얼마나 못 살게. 제가 볼 때는 그 김밥이 참 손이 많이 가고 그 재료비에 비해서 남는 거 제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밥집이. 김밥이 그 재료랑 뭐 성간하고 생각하면 그거 힘들대요. 멸치국수 이런 게 제일 편하지. 이러는데. 참 단가도 낮고 그거 참 들어가는 것도 별로 없고. 하여튼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수업 듣는 그 동생이 있다라고 또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 동창 고향인지 그러니까. 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저한테 듣는 날이더라고. 자, 용도 분류. 29가지 주 용도로 분류되는가? 주택과 주택 아닌 걸로, 주택과 주택 아닌 걸로 크게 나눠지는. 자, 주택이라면 둘로 나눠지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그리고 주택 외의 것을 나누게 되면 주택 외의 것은 우리 옆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근린 생활, 가까이 이웃하는 생활에 필요한 근린 생활시설과 그렇지 않은 기타 전문 시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고, 근생 중에 이제 우리 생활에 좀 더 필요한 1종과 약간 덜 필요한 2종 이렇게 나눠지는 하나, 둘, 셋, 넷 나머지 25가지에서 29가지로 분류되는 주용도.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제가 이것도 기본 틀은 다 잡았어요. 단독과 공동에 속하는 거 숫자까지 이미 다 했고, 여기는 숫자 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름 아시면서 헷갈리기 쉬운 것도 이제만 조금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자세하게 하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것도 복습 삼아 단독과 공동에 속하는 거 대표적인 건 4가지씩 있죠? 단독에 속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4가지입니다. 공동특에 속하는 것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까지 4가지. 정확히 알아두시면. 구조가 달라. 이게 구조에 따른 분류입니다. 구조에 따라. 여기는 구분 소유가 안 되고 여기는 구분 소유가 되는. 그래서 다가구 특히고 다른 거 아파트 연립 여러 세대가 모여서는 다세대 기숙사까지 공동인데 이건 여러 가구가 모여 살지만 공동이 아니고 단독이다. 구분 소유가 안 되는 걸 얘기합니다. 다가구는 단독이다. 단독에도 여러 가구는 많다. 그가 아니지만 다가구는 단독이다. 이거 주의하시고 숫자까지 정확하게. 자, 우리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차이는 층수에 따른 분류죠. 높이랑 상관없죠. 아파트라면 주택에서는 층수든지 면적 따지 다 주택으로 쓰이는 용도 맞고 따지는 건 다 똑같아요. 자, 우리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 최소 5개층. 5개층 이상을 얘기합니다. 5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몇 개 층을 쓰느냐 그 개념이에요. 그 건물의 자체 층수로 하면 몇 층 하는 거고 몇 개 층을 쓰느냐. 예를 들어 주상복합으로 지었다 그러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만 따져서 5개층 이상이 다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고 면적은 꼭 넓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하여튼 몇 개층이냐 5개층 이상 아파트. 그럼 연립과 다세대는 5개층이 안 되는 거 4개층이 하는 둘의 공통점인데 이 둘에서 이게 좀 더 크다는 얘기는 넓다는 얘기예요. 이건 면적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둘은. 한계동에 역시 한계동에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 지하층 빼는 거 다 똑같은데 얼마?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넘으면서 4개층이야 라면은 연립이요.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4개층이야 라면 다세대가 되고, 일단 이거부터 할까요? 여기랑 비슷한 게 다가구 다세대가 비슷하니까 우리 다가구라면
660제곱미터 이하라는 것은 똑같은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라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나죠. 다세대랑 3계층이야 4계층이야. 610 이하는 똑같고 둘이 이제 조건이 중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 가구이기 때문에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단독에 속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이런 요건까지 다 갖췄을 때 이거를 다 가구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중주택이라면 옛날 하숙지처럼 생각하시라고 했던 다중주택 요것만 33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3계층 이하 요거만 다 3이라고 했잖아요. 333 다죠. 자, 이제 기숙사 숫자는 뭐예요? 우리 기숙사라면은 여기서 공동 취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하. 응? 공동 취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50% 이상이지. 그래서 최대 반까지는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아니어도 돼요. 그 얘기는 이제 방마다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최소 반 이상은 그렇게 반 이상 기숙사라고 하는 거. 자, 일단 요 주택부터 먼저 하시면 우리 단독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다. 여기서 단독이 가장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단독주택에 있는 뭐 가정보육시설, 재감 노인복지시설, 집에 있는 이런 거 다 포함이고 단독주택. 그런데 이거 하여튼 여기서 보시면서 좀 더 한번 읽어보고 싶은 사람은 읽어봐도 돼요. 그런데 이게 실제 빈도에 맞춰서는 너무 자세히 하려면 안 돼. 다중주택, 다음 요건은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다음 요건.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것도 꽤 하는 거예요, 이게. 학생,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어야 돼요. 아니어야 됩니다. 하숙집방이 무슨 독립된 주거 형태. 우리 공법 어디서나 독립된 주거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취사시설, 부엌은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욕실이 있어야 됩니다. 먹기만 해도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했던 거. 그래서 욕실, 부엌이 필수인데 지금 여기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엔 다 안 됐지만 지금은 욕실은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안 된다. 욕실만큼은 문화생활에서 설치할 수 있게 해놨지만 만약에 취사시설마저도 설치가 된다면 독립된 주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취사시설은 안 된다. 한계동에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지하층을 빼고 3계층 이하이고 이렇게 따집니다. 다 가구라면 단독에 속하는데 다음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단독이라는 거죠. 이건 다음 요건은 모두 갖추지만 공동이 아니고 단독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주택을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3계층 이하이고 양가로 2번에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 동시에 거주하는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양가로 1번에 그래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 이렇게 했는데 다만해서 요 뒤에 거를 층수 계산할 때 우리 다만을 한번 살짝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1층의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1층의 전부나 일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하겠다. 이 피로티 구조라는 게 벽을 거의 없애고 기둥만 이렇게 남겨놓은 그 구조가 피로티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옆에 연립이나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은 지상 1층만 갖고 기둥만 좀 세워놓고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 보셨죠? 그거 갖고 이제 동대로 쓸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굳이 따지면 아파트나 연립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거, 상대적으로 작은 거 아닙니까? 아파트 연립이라면 한 개 층의 전부를 다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쓸 때만 층수에서 빼주고 계산을 해요. 그런데 다가구나 다세대라면 전부뿐만 아니고 일부만 피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 외의 상가 등으로 쓴다 하더라도 층수에서 제외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구랑 다세대랑 이 구조가 비슷한데 한 층에 1층짜리 1층의 전부가 됐든 일부도 들어간다고. 여기는 전부라. 일부를 필요티 구조라 주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층은 층수에서 빼주는 혜택 주고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와서 살짝 언급하는 게 이런 게 거의 평상시는 잘 안 나오는 얘기니까. 자, 공간, 관사. 단독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보시면 이제 거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파트나 연립이랑 그렇지 않은 거. 아파트 연립이라면 1층 전부를 다 필요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요거만 필요티 구조를 층수에서 제외하고 이때는 일부만 쓰고 뭐 이런 다음 그건 이제 층수에 넣겠다는 겁니다. 아파트 연립 1층 전부를. 한번 지나가다가 살펴보세요. 이런 거 궁금하면. 다세대라면 아까처럼 다가구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랑 일부를 다 필요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 지외. 가나다라 아파트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다 아파트. 연립과 다세대는 둘 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는 다 똑같은데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 600을 초과하면 연립, 600 이하면 다세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숙사 학교나 공장 등의 학생이나 종업원들에서 쓰는 것으로서 한 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 최소 반, 50% 이상 되면 기숙사로 봅니다. 괄호 속에 학생복지주택, 기숙사와 같이 생긴 거 포함이고 학생복지주택 포함. 자, 이제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 우리 생활에 좀 더 필요한 일정 근세. 약간 일정만큼 필요한 건 아니고 이종 근세. 그러니까 이건 근린 생활시설이니까 우리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고 근린 가까이 이웃하고는 우리 가까이 이웃하고는 생활시설을 얘기해요. 작은 것들을 전제로 합니다. 물론 큰 것도 있지만 다 느낌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냐 덜 필요하냐. 자, 그냥 몇몇 가지 또 편하게 한번 옛날처럼 잡아볼까요? 이거 뭐 이걸 만약에 어렵긴 해서 세밀하게 물어본다면 그때 느낌 잡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 뭐부터 물어볼까 이번에. 동네 슈퍼, 조그만 슈퍼 어디 들어가요? 일정 근세.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 GS25식? 또 뭐예요? 세븐일레븐도 있나? 그래서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동네 슈퍼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소매점에서 규모가 크다 그러면 규모가 크다 백화점 판매 시설이 들어가지. 판매 시설 전문 시설에. 아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통이 크시나 백화점을 이종 근생으로 볼 정도로? 그건 전문 시설이지. 전문 시설 아예 큰 거. 자, 우리 그냥 책 보지 말고 한번 느낌 잡아볼 때 느낌 잡아봐요. 하여튼 너무 책을 열심히 보셔 항상. 자, 우리 뭐랑 관련해서 물어볼까요? 이번에는 아까 판매랑 관련된 걸 물어봤다. 우리 치료하는 거 관련돼서 물어볼까? 치료하는 거. 의원, 한의원 이런 것들 어디 들어가요? 좀 이제 아프면 당연히 가야 돼. 아프면 당연히 가야 돼. 개인 의원들 얘기하잖아요. 의원, 한의원 이런 거, 치과의원. 개인 의원이 아니고 병원급들, 2차 진료기 한 병원급들, 종합병원 포함해서 어디 들어갈까요? 전문시설, 의료시설에 들어갑니다. 의료시설에 들어가. 그것도 역시 근sek은 아니지. 우리 동네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 병원급들이. 동물치료는 동물병원이면 동물병원은 어디 들어가요? 동물병원. 2종. 주로 취미랑 관련된 거 2종 들어간다 그랬어요. 취미랑 관련된 거 1종처럼 꼭 필요한 거 아닌 거예요. 동물병원은 시골에서 동물병 걸려도 병원 데려가지도 않아. 애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애완견이든 애완묘든 애완돈이든 요즘은 엄청 많대. 애완사도 있죠? 뱀. 애완뱀. 별거 다 키워. 별거 다 키워야 돼. 자, 그거. 다 이종근생이지, 동물병원. 자, 머리 깎으러 가요. 이발소, 미용실, 어디 들어가? 꼭 필요하지, 일종이지. 개 머리 깎아주러 간다, 그러면. 동물 미용실이면 이종이 되는 거. 역시 그런 느낌으로 취미랑 관련된 거.
노래방? 이정근세. 노래방 이정근세. 거의 다 이 정도 물어본 것 같은데 이미 이 정도면. 목욕탕 어디 들어가? 목욕탕? 이정이요? 그러니까 목욕탕 정도 되면 가서 저 필수에 들어가요? 아니면 선택 취미 삼아 목욕하는? 일정으로 봐주셔야지. 우리 시골에서도 1년에 한 번은 꼭 목욕시키는 거예요. 시골에서도. 여러분들도 이거 뭐 취미 삼아 응? 여름에 땀 나면 그때 한번 밀어버리고 그래 그냥? 아유, 일정은 제가 가야지. 그거 필요하죠. 그 정도? 음식과 관련해서요. 우리 그 음식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음식점엔 두 가지. 술 팔 수 있는 음식점, 술 못 파는 원래 음식점. 술 못 파는 음식만 파는 게 휴게 음식점이에요. 휴게 음식점. 요건 규모가 작은 게 일정근생, 규모가 크면 이정 이렇게 보시면 돼. 김밥 천국 같은 거 규모가 크다. 웬만한 거 다 일정에 들어가죠. 300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숫자 몰라도 되니까. 그런데 음식에다 술까지 파는 게 일반 음식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 나오는데 술까지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다 일반 음식점으로 보시면 돼요. 뭐 각종 카페 포함해서 일반 식당 말할 것도 없고 규모 상관없이 항상 이종에 속해요. 그거는. 일반 음식 정도면 가끔씩 취미 삼아 외식하는 것에 쓰는 거지. 아침, 점심, 저녁 거의 필수로 가서 이용하면 가정 경제 거덜난 그 정도 느낌으로 많이 봤어요. 자, 우리 일정근생 보시면 가번의 각종 일용품 등의 소매점, 각종 소매점으로서 1000미만 작은 거 1000미만. 나번의 휴게 음식점 제과점으로서 300미만 작은 거. 이렇게 휴게 음식점 작은 거 웬만한 거 다 여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아까 목욕탕, 세탁소, 이런 거 다 일정근생에 들어가요. 라번의 의원, 치과원, 한의원, 침술원, 적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이런 거 다 일정근생에 들어갑니다. 안마원, 이거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에 속하죠? 그러니까 따로 밑줄이 쫙 돼 있잖아. 안마원과 안마시술소는 다르습니다. 안마원이면 일정근생 주로 피부 미용 안마, 안마 시술을 한다. 벌써 시술이 세 보이네. 안마 시술소는 나중에 이종에 들어가죠. 남자들이 주로 편하게 쓰는 시술소. 자, 바번에 부동산 중개 사항으로서 30만. 자, 제가 요 1, 2종에서 숫자는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일과 관련된 숫자는 그죠. 부동산 중개 사무소라면 약 한 9평 정도 된다고 했나요? 약 9평? 10평이 채 안 되는 30제곱미터 미만. 30 미만이에요. 30만 제일 작아요. 30 미만이 일정근생에 들어갑니다. 일정근생에 들어가요. 30 이상 500 미만이면 이정근생에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다 이정이었어요. 중개사무소를 꼭 거쳐야만 계약 체결하느냐. 중개사무소 없이도 위험부담이 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다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정으로 받던 거예요. 편리한 이정으로 받던 건데 지금은 그 중에서도 작은 30 미만이면은 일정근생으로 봐주는. 사실 이때 수수료 조금 아끼려다가 공인중개사 해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인중개사 책임 물을 수는 있지. 그렇지 않고 하다가 그냥 문제 생기면 막 골치 아파하는. 그래서 30만 차가는 게 일정이다. 이게 조금 크면 이종이 됩니다. 더 크면 업무실이 될 것이고. 자, 이종근생 맞아요. 이종근생도 엄청 많아. 그런데 책에서는 엄청 줄인 거잖아. 우리 가번부터 차번까지를 줄여놨잖아요. 차번 끝에 등이라고 해서 나머지는 다 생략해버렸네. 이게 막 건어더러까지 막 하잖아 뒤에. 일반 음식점 기원. 일반 음식점. 규모에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종이에요. 일반 음식점. 기원이 바둑 두는 곳이죠? 이것도 필수라고 못 보잖아. 그냥 취미 삼아 하는 기원. 이런 거. 규모에 상관없이. 나반의 휴게 음식점으로서 300 이상. 조금 큰 거. 휴게 음식점 큰 거. 이거 일반 음식점과 다르잖아.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 라번의 종교 집회 장소로 500 미만 작은 거.
이 종교 집회장도 작은 게 이종이에요. 이걸 우리 생활에 필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500미만. 교회 성당사처럼 500미만. 이게 좀 더 크면은 이제 전문시설인 종교시설이 되는 것이고, 작아도 이종근생 정도가 돼요. 기도하면 마음이 편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마번의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500 미만인데 가로 속에 일정 근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그러니까 이것도 아예 크면은 이제 업무 시설이 되기도 하는데, 작은 것들을 전제로 하는데, 500 미만인 중개사무소가 이종이라고 하지만 다시 일정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니까 30 미만이 일정근생, 아까 30에서 500 미만 요 사이가 이종근생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개사무소라면 요 숫자 정도. 그다음 나머지 그냥 느낌 잡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밥원에도 참 많아 이게. 사진관 표구점 뭐 이런 거 있는데, 자동 학원 500 미만. 여러분들 배우는 학원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배우는 이 학원은 여기에 쓰는 바닥 면적가 500 미만인 거, 요거 이종근생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학원은 이종근생이 들어가겠네? 여기 500 미만일 거 아니에요? 500 미만이에요. 이 같은 건출 안에서 같은 건출 안에 들어서는 거 다 따지니까 여기 학원 이거 말고도 요 아래 무슨 학원 또 있지 뭐 노래 학원인가? 음악 학원? 다 합친 걸로 계산해요. 하나의 건물 속에. 그래도 500 미만이 되겠네? 학원도 그냥 이 작은 게 이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느낌 잡아보세요. 이거 일일이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학원 없으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일종은 안 되는 게. 혼자 공부하면 되고. 혼자 공부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도움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오는 거지. 이종근생. 학원도 규모가 크면요, 500 이상이면 뒤에 전문시설은 교육연구실에 들어가요, 교육연구실에. 규모가 작은 게 이종. 규모가 크면은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는 그거잖아.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은 제외. 학원 중에서도 혹시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나면 이건 제외예요. 여기서 제외라고 학원에서. 자동차학원은 뒤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모아놓은 자동차 관련 시설에 다 들어가요. 자동차학원 자체가. 운전하려면 면허부터 따야 되잖아, 필수. 그래서 거기 들어가고, 그래서 제외고 무도학원이, 여러분 무도학원이 뭐 하는데요? 춤. 혹시 무술 가르치는 학원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저는 처음에 제가 공법 수술 연구할 때는 무도학원을 진짜 난 무술로 생각했어요. 무술. 무도라는 것보다는 무술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아놓으니까, 무도를 가르치는 아주 이런 게 있나. 춤출 못자더라고, 이게. 춤출 못자. 못자가 아니고. 요거 춤에 관련된 것은 우리나라는 되게 안 좋게 봐요. 사실 춤이 왜 안 좋아, 그죠? 춤 못 추는 사람이에요. 춤 잘 추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건전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이게 위락시설로 들어가서 다 빠져요. 모든 무도학원은 다 위락시설로 통제해요. 위락시설이면은 상업적 안에서는 지지도 못하고 통제 많이 받는 게 위락시설이잖아요. 춤술도 막 제일 통제 많이 받는 게 위락. 거기 들어가서 빠집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외고,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고, 여기 동물병원 있잖아.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런 것들. 이 동물에 관련된 것도 참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이렇게 동물병원을 동물을 치료하고 머리 깎고 치료하고 이러는 것이 이종근생이지, 나중에 동물 죽었을 때 처리하는 규정 뒤에 또 전문서 쭉 있단 말이야. 동물 장례식장,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 이런 거 따로 다 뒤에 있어요. 동물 낙골당까지 있잖아. 여기 동물병원 미용실은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그 정도 그냥. 단란주점으로서 작은 거, 150 미만 작은 거. 아까 식당이 흡연업장과 일반업장으로 나눠진다면은 주점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으로 나눠지는 건데, 단란주점이면 그냥 술 파는 곳은 일반 음식점이라니까요. 그냥 술 파는 곳은. 단란주점이면 술에다가 노래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합법적으로 갖춰놓은 곳을 단란주점이라 해서요.
단란하게 노래하면서 술 먹는 이렇게 작은 게 이정호성입니다. 150 이상만 돼도 뒤에 미락셀로서 강한 통제를 받아요. 유흥주점은 이따 미락셀밖에 없어. 규모에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나눠줍니다. 유흥은 이제 제일 독한 술집이잖아요. 유흥주점이 이따 나오고. 안마 시술소, 노래 연습장. 규모에 상관없이. 안마원은 일정무생, 안마 시술소는 이정. 헷갈리기 쉬운 거 주의하시고, 노래 연습장은 항상 이정입니다. 규모가 아무리 커도. 노래 연습장에서 술 판달했어요? 못 판달했어요?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 연습장에 노래할 수 있는 시대가 술까지 팔면 무슨 형태가 된다 그랬어요? 단란주점이 된다고. 술 팔아? 이런 못 팔아요. 그러니까 노래 연습장은. 글쎄. 글쎄 다 파는데 글쎄 그건 공무원이 위협을 잡지 않아서 잘못이지. 예? 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이렇게 커서 큰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노래 연습장은 술 못 팔아요. 다 불법이야. 예. 술 팔면 단란주점이 된다니까. 다중생활 500만 작은 거. 이 다중생활 저 귀찮게 말이야. 맨날 할 때마다. 옛날 고시원은 그대로 놔두면 되지. 자꾸 다중생활 시설. 또 제가 고시원이라고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듣죠 이거. 그죠? 알아들어요? 다중생활 시설이 뭔지? 네. 오, 그래요? 500만 작은 거. 아까 다중주택이라도 헷갈릴 거리고, 다중주택과도. 물론 아는 게 많을수록 헷갈려요. 다중생활시설. 작은 거. 응? 이거 다중시설이 크면 어디 갑니까? 500 넘었으면. 그렇지. 나중에 이제 숙박시설로 더 강한 통제 받아요. 고시원 통제. 자, 우리 문화집회시설, 전문시설 중에 이제는 이름 하면서 비슷한 거 느낌만 잡되 헷갈리시는 것만 딱딱 정리하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 문화집회에서는 대충 우리가 분석해보니까 각종 문화와 집회랑 관련된 거 모아놓은 거. 많은 사람 모이는 집회, 문화. 그러니까 집회장으로 예식장 같은 거 여기 다 들어가요. 예식장이 문화집회에서 많은 사람 모여서 축하해주는, 결혼을 축하해주는. 근데 여기다 장자를 싹 붙여보면 장례식장 그러면은 뒤에 이제 따로 이제 장례시설 속에 들어가죠. 경마장도 있어. 경마장. 관람장 중에 경마장. 경마장이니 뭐 자동차 경기장 뭐 경륜장이든 여기 다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경마장도 좀 더 공부를 해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춤, 도박, 술에 관련된 것이 고급 술집, 춤, 도박 이것이 미락시설에서 제일 통제 많이 받는다 그랬죠? 그럼 경마장이면은 도박에 관련된 걸로 그쪽으로 착각하실 것 같지 않나요? 아니었어요? 도박에 관련된 게 다 그 미락시설인데? 역시 여러분들이 참 너무 건전해서 저런 생각이 좀. 원래 경마장이 진짜 안 가보셨잖아, 그죠? 가봤는데. 아니, 그 위험하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경마장? 그냥 진짜 가서 조금만 배팅하고서 말 뛰는 거 좋다 이러고서 와요? 아니면 막 재선 자꾸 걸게 돼. 엄청난 도박이에요, 이거. 그 경마장 가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참 주변에 꽤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한 번 가서 또 처음 가서 하면 또 따 그렇게 딴데 뭣도 모르고 할 때가 따. 그래갖고 그걸 잊지 못해서 계속 이제 자꾸 배팅하다가 나중에 집을 다 걸고 하고 막 그러잖아. 경마장 무서운데요. 가서 순수하게 말 뛰는 것을 그냥 맑게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그 승부 걸고 내가 한 거 이기는 이것 때문에 그러지. 그래서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도박이 참 무섭다는 게 도박은 진짜 도박에 빠진 사람은 배우자까지 건다 그랬잖아. 그냥 가족까지 걸어요, 막. 이게 무섭게 생각이 안 됐구나. 하여튼 저는 경마장이 미락시설로 괜히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일부러 쳐는 거예요, 이게. 건전한 경마문화. 맨날 대한마사에서 공익단체인 대한마사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건전한 경마문화. 옛날에 광고 엄청 했어요. 그래서
뭐가 건전해? 전혀 안 건전한데. 그래서 이 문화집회소에 들어간다는 게 사실 제가 볼 때 좀 놀라웠던 건데 이게 건전한 그런 문화 생각에서 점잖게 문화집회소에 들어가지 위락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동물원 식물원 있잖아요. 동물원 식물원 이것도 좀 주의하실 것이 속하죠. 왜냐하면은 동물 식물 관련 시설하고 따로 전문시설 따로 있어요. 동물 식물 다 처음부터 기르고 재배하고 나중에 잡는 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원 식물원은 보러 가는 거예요. 많은 가족들 모여서 보러 가는 거라고. 동식물 키우고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그쪽이 아니다. 보러 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 모이는 문화집회소에 속하지. 동식물 관련설이 아닌 예로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되고 10분 쉬었다가 또 합시다.